네,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추격하는 입장이니까 지지율을 빨리 회복을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계속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 변화가 있다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말을 신뢰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아직도 그 부분에서 명쾌하게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을 본인이 가져오려면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박용진 후보도 사실은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총체적인 부패 이렇게 보고 있고 여야를 다 가리지 않고 부패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 처벌해야 된다. 원칙론적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저는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네. 약간 이제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하게 했을 때 네거티브라는 인식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후보나 박용진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어떤 열망 이런 부분들을 꺾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이미지가 돼버리면 그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되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연관된 부분들이 인사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상도 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이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이걸 내부 공격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의 편이 돼가지고 같이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진보 개혁 진영 특히 이제 그 진보 진영 중에도 강성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후보들끼리 둘이 나뉘어서 서로 연합을 맺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들이 지향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각각 발언을 하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인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렇게 좀 양갈래로 나뉘어진 이번 경선 토론 등등 앞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또 투표 등등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이게 네거티브인 듯, 네거티브 아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거티브 같은.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네거티브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그 네거티브전을 벌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전략이 과연 그 지금 현재 국면에서 맞는 전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은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면서 네.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후폭풍을 많이 맞았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네거티브 전 이제 안 벌리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이것에 이렇게 집착하실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전략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강조할 수 있는 장점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뭐 중산층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바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이런 이슈에 지금 함몰돼 있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4명의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박용진 후보가 비교적 객관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요.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네.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측이 전방위 로비를 좀 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보험을 아주 골고루 들은 거죠.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국민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니고 국민적 관점에서 봐서 이 비리 전체를 밝혀내는 쪽으로 좀 초점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이 출마했는데도 뭐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등등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박용진 후보다. 또 평론가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실체적인 진실을 어떻게 규명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금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는 정부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된다. 지금 연일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일단 정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수본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뭘까요? 뭐 이제 이것도 이제 네거티브 공세의 일환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 건이 그렇게 굉장히 좀 중대한 건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강조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좀 이렇게 돌려서 공격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끼리 귀도 나오고 다리도 나왔는데 네. 몸통 아직 안 나왔고 몸통 이제 서서히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지금 여러 군데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코끼리 더듬는 시기 지금 아니냐. 그렇다면 좀 더 종합적으로 이걸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요. 이 제안 자체는 좀 그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공수처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이걸 제대로 지금 수사를 그러면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야 모두 불문하고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 관련 수사들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경우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과연 수사가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진행돼서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는 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은 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 여당발 관련한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포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보니까 그 제안 내용 중에 국세청도 참여시키고 금융위원회도 참여시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거는 조금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 측이 이것을 어떤 경선에서 지금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좀 궁금한 대목이 하나 있기도 한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검 설치해서 수사해야 된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정쟁에 이용하려는 꼼수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강하게 공격하면 네거티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네거티브라고 붙여지면요, 본인의 지지율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지층, 이건 지금 당내 경선이잖아요. 당내 경선은 네거티브를 강하게 하면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선에 나가서 우리 팀에 누가 대표가 되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대표가 되든 너무 많은 상처를 입게 되면 본선 나가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생기면 더 부정적으로 투표를 해요. 즉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예전은 좀 강하게 막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나온 거는 현 야당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만 나오고 있고 이재명 지사 관련된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공유를 하다가는 역풍을 맞아가지고 도리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감지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지율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후보에게 일정을 흠집을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놓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끌고 가되 조심스럽게 간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합수본 정도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이든 금융이든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수사해라. 저는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하고는 달라요.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물타기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검찰이나 공수처나 아니면 합수부를 만들어서 여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면 그때 가서 특검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수사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특검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합수본을 만드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수사를 제대로 잘해서 결과를 빨리 내놓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거기서 철저하게 증명해내야 된다.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낙연 후보가 주장하는 합수보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의혹을 놓지 않는 부분은 이걸 혹시나 선거에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건데 이낙연 후보 측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요? 앞으로 여러 가지 또 그 지지층 공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계속해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당내 경선의 두 번째 분수령입니다.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9만여 명이 지금 선거인단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어느 후보가 가져가게 될 것인지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는데 후보들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지금 민주당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대목이 있습니다. 경선 도중에 2명의 후보가 사퇴를 했죠. 정세균, 김두관 후보 사퇴를 했는데 이 득표수를 모두 민주당 안에서는 무효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 있다. 당무위원회 소집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선 투표로 가는데 가느냐 마느냐 결정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세균 후보와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가 포기를 하면서 그 표가 다 이제 무효화되잖아요. 네. 이게 특별당규,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59조 1항에 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규정에 의해서 무효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요.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50% 이상이 되면 결선 네.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3차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 유리한 상황이죠. 근데 두 분이 그걸 포기하는 순간 모두 다 올라가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50%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50% 저지가 첫째 목표예요. 그래야 결선 투표를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효화한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무효화하는 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약간 퍼센트가 내려가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그런 점을 아마 노린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당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모든 후보가 동의를 안 하는데 한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네. 경선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낙연 후보 측이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당원 당규에 제기가 되어 있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좀 2위권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모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됐건 그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한 특별 당규를 또 없었던 걸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이미 존재하는 당규인데. 그런데 일단은 뭐 당 지도부 쪽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는 건 좀 인식을 하고 또 수용을 했어요. 네. 좀 이거 문제가 좀 있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그 무효표 발생한 거하고 네. 앞으로 발생할 이제 무효표 부분을 이제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낙연 후보 측의 얘기거든요. 기존에 이미 그 경선 잘 진행하다가 중도 네. 사퇴를 했는데 그걸 다 무효표 처리하게 되면 결국 분모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지지율이 다 오르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분모의 크기가 좀 더 큰 후보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개선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일단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은 존재하는 그 특별 당규를 없었던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그야말로 막판 뒤집기를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어찌됐건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는 게 1차 목표겠죠.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 가서 한번 반전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단 뭐 1% 차이라도 최대한 어찌됐건 이제 줄여 나가는 게 좀 네. 필요한데 오히려 이 무효표 처리로 해서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그 격차가 나는 부분이 뭐 1~2% 포인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세를 좌우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양강구도고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접전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1~2% 포인트 차이로라도 이게 당락이 서로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약간 격차가 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세엔 지장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까지 누적표의 그 지지율 차를 보면은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53% 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선거인단들 49만 명이 참여하는 2차 슈퍼위크, 그리고 금요일에는 제주, 토요일에는 부울경, 또 일요일에는 인천 지역 권리당원의 투표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낙연 후보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